제13강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이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앞에 기후 단원에서 건조기후 공부했잖아요. 거기랑 거의 겹쳐요. 그래서 새로 설명할 내용은 거의 없고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빠르게 마치겠습니다. 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자연환경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건조기후고요. 그 다음에 사막이 더 넓고 사막 주변으로 스텝 기후가 분포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막 이름 같은 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북부아프리카의 북쪽을 보면은 이렇게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유럽이랑 가까운 데 있는 모로코, 알제리의 지중해 연안, 물론 여기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도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가 지역에 역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지형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세히 공부한 건 아마 처음일 텐데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여기에 있는 아틀라스 산맥이에요. 아틀라스 산맥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해 있는데 세계 대지형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알프스 산맥이 여기쯤에 이렇게 있는데 신기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아틀라스 산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아틀라스 산맥, 그리스 신화에서 거인의 이름이다. 신기 습곡 산맥이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서 자주 물어보는데 여기가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는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반도 거기가 대부분 튀르키예거든요. 튀르키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대부분 이제 영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그 반도의 대부분은 아나톨리아 고원이에요. 그래서 아나톨리아라는 이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원은 해발도가 높고 그 다음에 대체로 이렇게 경사가 급하지 않은 평탄한 땅을 말하잖아요. 해발고도가 높다. 여기에서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오거든요.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중하류 지역을 보면 사막이죠. 그래서 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류에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튀르키예가 댐을 건설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요. 그다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댐을 건설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물론 이쪽 튀르키예와 이쪽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원래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프 잠깐만 볼게요. 자, 가는 강수량이 거의 없죠. 그래서 A, B, C 중에 사막인 B가 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A예요. A가 있는 지점은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다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꽤 낮고 그 다음에 사막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어느 정도 보이죠. 물론 다 더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사막이 표시가 돼 있으니 여기 다는 아마도 스텝 기후 지역일 것이다. 실제로도 스텝 기후 지역이고요. 그래서 A, B, C를 가나다랑 연결해 보시면 어쨌든 세 지역의 기후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외래하천은 건조 기후에서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건조 기후 지역은 물이 귀하죠. 그런데 큰 하천들, 그래서 수변 기후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중간에 사막을 지나가는 그런 하천을 외래하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큰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여기가 이렇게 바다예요. 그런데 여기 중간 부분이 사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쯤에 있는 나라는 이 하천이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자, 시험에서 물어보는 외래하천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예요.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묶어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인더스강도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주민의 전통 생활을 보면은요. 전통 의복, 우리가 아라비아 사람들, 아랍인들 전통 옷 있잖아요. 만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사막 기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햇빛을 가리고 바람이 통하도록 그런 옷을 입더라. 넘어가고요. 그다음 음식 문화는 뭐 건조 기후잖아요. 그래서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 또는 오아시스나 그런 주변에서는 물을 끌어와서 밀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빵을 먹어요. 빵을 먹고요. 그다음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 유목을 하니까 고기나 이런 우유 같은 유제품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추 야자는 이름 정도만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뭐 대추도 아니고 야자도 아닌데 밑에 보면 아마 사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야자 나무처럼 생긴 거기에 대추처럼 생긴 열매가 이렇게 이게 하나는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크기도 되게 크고 우리나라 대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훨씬 달고 영양이 풍부해서 거의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식 비슷하게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케밥은 이제 튀르키예의 전통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건조 지역에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요리하는 뭐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케밥이죠. 그다음 주거 문화를 보면 사막 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 앞에서 건조 기후 할 때 공부했었죠. 그다음 스텝 기후 지역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몽고기에 있는 초원 거기서 이제 게르라고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천막 형태로 집을 짓고 계속 이동을 한다. 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여기 바르기르라고 하는 거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어쨌든 햇빛이 되게 강하면 이제 집이 데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특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밖에서부터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자연적으로 공기가 순환되도록 만든 독특한 시설이에요. 뭐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이 바르기르라는 걸 많은 그 집에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경제 활동을 보면은요. 건조 기후 지역이니까 농업과 농업은 목축업을 보면 오아시스 농업, 오아시스 주변에서는 물을 끌어와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농업, 뭐 대표적으로 나일강은 물이 풍부하니까 거기에 있는 물을 끌어와 가지고 역시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조 기후 할 때 지하 관계수로 자세히 공부했었잖아요. 이란 일대에서는 카나트라고 부르고 뭐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포가라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지하 관계 수로라는 걸 건설해서 관계 농업을 하고 뭐 물을 끌어와서 이용하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 유목하는 거고요. 그 다음 대상은 무리 대자, 무리를 지어서 상업 활동을 한다. 이것도 건조 기후 할 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랍 지방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미지 중에 대표하는 이미지 중에 사막을 상인들이 낙타를 이끌고 낙타의 짐을 싣고 이끌고 이렇게 가는데 낙타가 이렇게 줄지어 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사막 기후나 뭐 스텝 기후도 마찬가지인데 물을 끌어오면 얼마든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다른 데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스프링클러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물을 공급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가운데 이렇게 기준점이 있으면 이렇게 바퀴 달린 물을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원형 경작지가 되는 거죠. 뭐 큰 것들은 이렇게 지름이 뭐 1km 정도가 되기도 해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 주민생활의 변화는 유목하는 사람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 무역도 줄어들 거예요. 뭐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관계농업 지역은 당연히 확대되고 있을 거고요. 물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니까. 그리고 뭐 관광산업, 사막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가 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니까 태양광 발전에 되게 유리하겠죠.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하 관계 수로는 이미 뭐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주요 자원의 분포 및 이동과 산업 구조를 보면은요. 건조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중동이라고 하는데 서남 아시아 지역이죠.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뭐 쿠웨이트, 뭐 카타르, 뭐 그다음에 이라크,
석유가 되게 많이 나오는 나라잖아요. 물론 천연가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근데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매장되어 있는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석유, 원유의 품질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개발에 유리하다. 그리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유럽으로는 파이프라인 형태로 많이 수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멀리 떨어진 지역은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조선이나 LNG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자원에서 이미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석유 중심 국가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천연가스 중심 국가는 이란, 카타르가 있는데 이란은 이제 뭐 그때그때 좀 달라지긴 하는데 미국과 좀 마찰이 있어서 경제 제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통계 자료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천연가스는 카타르 기억해야 되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기도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여기 수치를 보면 거의 600만 톤이고 여기는 100만 톤이 조금 넘잖아. 100만 톤이 아니네. 얘는 이게 뭐 단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중심 국가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 화석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지역 변화. 뭐 초창기에는 이제 선진국 강대국들이 이렇게 석유를 거의 독점했었는데 뭐 그 나라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잖아요. 좀 화도 나는 거고 자기 나라에 있는 자원인데. 그래서 196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석유 관련 회사들을 국유화해서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도에 보면 12개의 국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떤 나라가 오펙 회원국이냐 아니냐 물어보기도 했는데 뭐 좀 너무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가지고 몇몇 나라들이 오펙 회원국이다 정도는 그냥 상식에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원 개발로 인한 지역 변화를 봤더니 뭐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도 빠르게 일어나면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변화, 문제점들도 있더라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인구를 먼저 볼게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나이지리아거든요. 근데 나이지리아를 제외하고 또 인구가 많은 나라를 꼽으라면 여기에 있는 이집트하고요. 여기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인구가 1억 명 전후가 돼요.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 서남아시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는 이란이거든요.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주요 산업국의 총 수출액 중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2차 산업 중에 제조업이 주로 크게 발달해 있고 광업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런데 2차 산업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제조업하고 광업을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를 보든 다음에 나오는 이제 자료를 보든 2차 산업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이건 제조업이 높을 수도 있지만 석유나 천연가스를 정말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은 2차 산업의 비율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합쳐가지고 2차 산업이라고 한다. 바로 밑에 나오네요. 자, 주요 국가의 산업 구조 특징을 보면은요.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2차 산업의 비율이 높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뭐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좋은데 튀르키예가 2차 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자, 튀르키예는 지금 건조 아시아에 속한다고 되어 있지만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점이지대라 그래야 되나요? 튀르키예는 계속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되게 강했는데 튀르키예의 어떤 특징, 어떤 필요성들이 좀 커서 값싼 노동력이 유럽으로도 많이 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튀르키예는 2차 산업이 이런 석유나 천연가스 중심이 아니고 제조업 중심이라는 거 그것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요만큼이 전부 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석유,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런데 튀르키예는 같은 2차 산업인데 여기 요만큼이 공업 제품이 되는 거죠. 제조업이. 그래서 왼쪽에 보면
2차 산업의 비율이 물론 47%, 34.8% 차이가 크지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천연가스, 광물이고요. 에너지 자원이죠. 광물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튀르키예는 공업 제품이 대부분이다. 구분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부분, 사막화의 진행 부분 볼게요. 자,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이제 여기는 석유가 되게 풍부해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대기 오염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석유는 고갈 자원이기 때문에 미래가 이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풍부한 그런 석유, 천연가스 같은 걸 팔아서 생긴 돈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걸 보통 오일머니라 그러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서 이제 지역 발전, 지역 개발을 되게 많이 하는 중이에요. 뭐 대표적인 나라를 또는 도시를 꼽으라 그런다면 두바이 있죠. 두바이는 물론 그 자체에서는 석유가 나오진 않지만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이미지가 어떤 사막에 있는 그런 서남아시아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광업, 뭐 금융업 이런 걸로 많이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사막화는 역시 앞에서 기후 단원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뭐 사막화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고요. 사막화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이 있고 인위적인 원인이 있고 역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막화의 주요 발생 지역을 보면 사헬 지대. 사헬은 사하라 사막 남쪽 가장자리와 스텝 기후의 중간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축의 방목이 늘어나고 당연히 땔감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쓰면서 이렇게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 아라레는 카스피해, 굉장히 큰 호수 또는 뭐 바다로 보기도 하지만 카스피해가 있고요. 거기서 동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가면 아라레가 있어요. 근데 아라레는 과거에는 이렇게 뭐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호수였는데 여기 지도에서 보다시피 지금은 면적이 거의 뭐 90% 이상 줄어서 이제 사막화가 되게 이제 많이 진행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주변에서 하천이 흘러와서 아라레 물이 유지가 됐는데요. 이 하천에 있는 물을 다 끌어다가 주변에서 관계 농업을 하니까 물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치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 사막화로 인한 지역 문제, 이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사막화 해결을 위한 노력은 뭐 한 나라가 한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니까 국제 뭐 협약, 그 이름은 사막화 방지 협약을 체결해서 사막화를 방지하고 있다. 예,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헬 지대에 거대 녹색 장벽을 만들어서 사막화가 진행되는 걸 좀 막아보자. 이런 것도 있다더라.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뭐 이야기를 거의 했는데 왼쪽에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걸프 협력 회의라고 있는데 자, 이건 뭐 어떻게 부르는지는 뭐 지역 그러니까 그런 국가 또는 뭐 의도마다 좀 달라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있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여기를 페르시아만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이란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걸프만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다른데 어쨌든 여기를 주변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맺은 경제 협력 기구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걸프 협력 회의예요. 그래 걸프라는 말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르푸르 분쟁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몇 년 전까지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다 다르푸르 분쟁은 수단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내용 설명 마칠게요.